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오늘은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비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상대방 비하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비하 발언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본인이 그걸 비하 발언이라고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은 분명히 여러분들 모르게 상처받고 있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업무를 하는데 사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대방이 자신이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너무 쉬운 거죠.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산수를 물어보는 거죠. 덧셈 뺄셈 물어보는데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꼭 개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 너 이거 아직도 몰라? 이런 식의 비하 발언이 붙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그냥 가르쳐주면 되는데 너 아직 이것도 파악 안 됐어? 너 지금 업무 몇 년 차야? 너 여태까지 이것도 몰랐던 거야? 와 같은 불필요한 사족을 붙입니다. 이 말을 붙임으로써 어때요? 상대방은 주눅 들고 자존감 떨어지고 사기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일도 못 물어보고 끙끙 앓다가 더 큰 사고를 친다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직원들이 아주 수고스러운 하루를 보냈어요. 회사에서 행사가 있었든 외부 일정이 있었든 출장이 있었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만 인사하면 딱 좋은데 거기다 꼭 뭘 붙여요? 나 때는 5박 6일씩 행사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수고했다는 말이 전혀 수고하지 않았다로 들리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결정을 지었는데 상대방이 그걸 보고 야, 이런 방법도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꿀팁이죠. 하나의 조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유도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도 있잖아. 애가 유도리가 없어 라는 얘기를 굳이 안 붙였어도 되는데 그 말을 붙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저는 되게 유도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상대방이 얘기했던 그 방안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방법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다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유도리가 없어. 얘가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래 직원이 성과를 크게 냈어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한 일에 잘했네, 수고했어 라고 깔끔하게 칭찬해주면 서로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이번에는 운이 좋았던 거 알지? 다음엔 더 제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사기가 뚝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직원들이?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동안 했던 노력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대방 비하 발언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의식치 못하는 사이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오갑니다. 그냥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관계에 실금을 생기게 만들어요. 계속 이렇게 관계에 실금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 좀 타격이 센 말을 들었을 때 그때 확 깨지는 거죠. 반면에 말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근래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손편지가 같이 왔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윗부분은 인쇄한 부분이고요. 밑에 이 부분은 직접 쓴 손편지예요. 이 파란색 부분. 글씨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 손편지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로 그동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을까요? 우리 모두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할 만큼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제 코로나와 작별하고 일상을 찾아야 할 시기예요. 고객님 일상이 완벽하게 찾아지는 기쁜 소식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평온한 일상에서 건강하시고 많이 행복하세요.
여기서 제가 더 감동받았던 이유는 다음 내용 때문인데요. 간혹 나오는 불량은 복지원, 노인정 등에 제공할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검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검수로 완전하지 않은 상품을 받아보셨다면 톡톡으로 내용 알려주시면 처리해드릴게요. 그러니 불량이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고객님 덕분에 좋은 곳에 쓰여지니 알려주세요. 웃음 표시로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런 편지 받으면 컴플레인 걸 수 있겠습니까? 이런 편지를 받고 나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받아도 이걸 또 보수해서 좋은 데 쓰여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오만 정 다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비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하실 때 내가 쓸데없는 사족을 붙임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굳이 이런 몹쓸 말들, 안 해도 될 말을 붙여서 관계를 망가뜨리지 말자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